자, 오늘은 이제 22차시고요. 교과서 몇 종인지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물리학원 내용이어가지고 물리학원 내용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력학제 1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다루는 시스템은 이제 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잠깐 설명해 주면 이게 이제 피스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린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린더고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 피스톤이라고 불려진 이 부분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실린더하고 피스톤은 단열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요. 만약에 외부에 열 출입이 있다면 별도로 이제 그 열 공급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열 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단열되지 않는 상태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뭐냐면 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요 갇혀 있는 요 요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영어로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요거 이제 뭐 개라고 불릴 때도 있고 기체라고 불릴 때도 있고 내부라고 불릴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 녀석이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게 이제 연력학제 1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기체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실린더도 외부고요, 피스톤도 외부고,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도 외부고, 얘도 외부고, 다 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요 기체에 관련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Q와 W와 델타 U 사이의 관계식인데 일단 결과부터 적어놓고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Q는 W 플러스 델타 U와 같다라는 것이 연력학제 1법칙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Q가 무엇이고 W가 무엇이고 델타 U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Q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Q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입니다. 열량. 그래서 저 Q는 제가 이제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요 Q는 월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플러스고요. 빠져나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저도 어제 받았는데요. 곧 마이너스가 될 월급은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죠. 잠깐 플러스가 되었다가 이제 월급 이상으로 나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게 플러스, 나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이기 때문에 플러스면은 열이 흡수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열이 방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호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Q는 이제 외부로부터 열을 받거나 혹은 열을 내놓거나 하는 그 열 에너지가 Q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W 한번 보도록 할게요. W는 기체가 외부, 즉 피스톤의 한 일이 되겠습니다. 실린더에는 일을 못해요. 실린더는 아무리 밀어도 안 움직이니까 피스톤만 이제 밀리거나 아니면 이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요 기체는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밀기만 합니다. 근데 피스톤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죠. 요 압력보다 요 압력이 더 크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요 대기압보다 기체 압력이 더 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기체가 가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기체가 가하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이 플러스면은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부피가 감소하는 거다는 것은 힘의 방향과 피스톤의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니까 W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곧 부피가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는 기체가 외부 피스톤의 한 일인데 W가 플러스면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W가 마이너스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구하는 것은 PV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는데
그 면적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면은 이제 적분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플러스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PB 그래프에서 V가 증가하는 쪽으로 적분하면은 적분값이 플러스가 되죠. V가 감소하는 쪽으로 적분을 하면은 적분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델타 U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델타 U는 U가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고요. 델타 U기 때문에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내부 에너지는 여기 적혀 있는데 요 EK에 발을 붙이는 게 이게 뭐냐면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요 N은 뭐냐면 이 기체 분자의 개수예요. 그러면 이건 전체 의미가 뭐냐면 기체 분자 전체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기체 분자의 총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요. 오로지 이제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이 전달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요 기체 분자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총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또 기체 분자의 개수 곱하기 2분의 1의 m의 평균 속력의 제곱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 자체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물리학 2에서 이 과정을 설명하고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설명 안 하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럼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에. 절대 온도는 뭐가 비례하는 거냐면은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도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탄성 충돌 이외에 다른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점입자이고요. 결국에 그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힘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기 때문에 충돌 말고 다른 힘은 다 무시한다는 거니까 다른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도 다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이상한 무시무시한 기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되고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면 기체 분자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라는 것은 그 대표값으로 이제 온도로 얘기를 하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막 계산을 했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런 말은 이제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결국에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그러니까 요 W로 부피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요 델타 U로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압력은 PV = nRT 라는 식을 통해서 요 부피 온도 변화를 보고 이제 압력 변화를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이제 집약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압력, 부피, 온도를 알면 그 기체를 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부피의 변화는 기체가 외부의 한 일로, 온도의 변화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로, 그리고 이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요 두 개로부터 PV = nRT에 집어넣어서 압력이 커지는지 감소하는지까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식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운동이 느리다라는 것은 온도가 낮다라는 뜻이고, 분자 운동이 빠르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다라는 일단 일반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개념하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하고 이제 연관을 최초로 지은 게 이제 어째 보면 볼츠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츠만이 이제 물리학의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연력학을 이제 씹어먹은 물리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대 천왕 두 명은 여러분이 잘 맞추더라고요. 물리학의 4대 천왕 누가 들어갈 것 같아? 아인슈타인 맞습니다. 상대성 이론 혼자 다 해먹었죠. 뉴턴, 뉴턴 빠질 수가 없죠. 그다음 한 명이 자 이견이 있는데 맥스웰로 꼽는 사람도 있고 패러데이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맥스웰을 전자기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꼽고요. 연력학 부분에는 이제 볼츠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츠만은 워낙 너무 뛰어나가지고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서 살았을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천재는 외롭다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거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나중에는 이제 비극으로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볼츠만. 자, 그럼 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한 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고요.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은 같을 등자입니다. 전부 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 단열 과정은 열이 차단된 과정. 그러니까 열 출입이 없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과 PV=nRT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압력, 부피,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등적 과정은 어떤 경우가 있냐? 압력밥 쏟아내. 뭐 이런 일을 하진 않겠지만 압력밥 쏟아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럼 질소하고 산소가 들어있겠죠? 이 상태에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가 이제 우리가 대충 느낌 올 거예요. 열을 가하면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면은 예상이 됩니다. 부피는 변화가 없고요.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압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사실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제 어렵게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적 과정에서 이제 키가 되는 것은 일단 열은 받고요. 일을 안 합니다. 압력밥솥 뚜껑을 아무리 밀어도 뚜껑이 안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게 없으니까 일한 게 없습니다. 델타 U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월급 받으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 온도가 증가합니다. 열을 빼앗기면은 이건 이제 가스레인지 끄면 되죠. 가스레인지 끄면은 이제 점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결과를 그냥 재확인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열을 가하면 압력이 올라간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식으로 분석해 보면 P는 V분의 nRT입니다. 이 중에서 요만큼은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갇혀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출입이 없죠. 그러니까 분자수가 안 변하니까 몰수도 안 변합니다. 기체 상수는 상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가 안 변하죠. 부피가 안 변합니다. 그럼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도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결과와 같죠. 열을 빼앗겨서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도 감소합니다. 요걸 그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고통스러운 게 웃긴가 보네. 자, 부피는 일정한데 이제 요렇게 변하는 경우가 이제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증가하는 그리고 압력도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열을 빼앗기고 온도는 내려가고 압력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었나? 등적 과정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등원 과정 볼게요. 등원 과정은 수능 특강에 설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빠져나올 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게 사실 잘 없는 과정이거든요. 자연현상에서. 이거는 그래서 사실 예를 좀 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이 과정 자체가
만들기도 어렵고 잘 없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인데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열이 천천히 이동해가지고 부피가 천천히 변하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가 변할 수도 있대요. 그럼 이때 사실 열을 받으면은 일단 열을 받아도 온도가 안 바뀌는 거죠. 열을 빼앗겨도 온도가 안 바뀌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저도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얘는 특징이 Q는 있고요. 열 출입이 있으니까 부피 변하니까 W도 0이 아닙니다.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당연해 보이는데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가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압력은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도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식을 써봐야지 이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지 잘 느낌이 안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다. 자, 압력은 V분의 nRT 하면 되죠. B는 V분의 nRT인데요.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갇혀있는 기체니까 일정하고요. 이번에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해서 신기하게도 열을 받아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체 압력은 작아집니다. 나도 이게 느낌은 잘 안 와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압력이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이 시계에 의하면은 이제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열을 빼앗겨서 온도가 내려가면은 압력은 커져요. 등원 과정에서 일단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등원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래프에서 이게 점선으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등원 곡선입니다. 등원 곡선. 그래서 요 값들은 뭐냐면 압력과 부피의 값이 똑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y 이꼴 상수 이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거 맞죠? P는 V분의 nRT인데 nRT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PV 값이 일정한 이런 상황. 보일의 법칙입니까? 이렇게 되면 PV 값이 일정한 경우에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열을 받는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등원 곡선을 따라가 보면 압력이 작아지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어요.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는 감소하면서 압력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등원 과정은 이제 교과서 수능 특강에 따라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기출 문제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고 그냥 연력각 제1법칙과 PV과 nRT를 이렇게 연계해서 쓰는 방법 자체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등압 과정 보도록 할게요.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요 과정은 특징이 0인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한 일을 기체가 한 일을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얘는 특징이요. 자, 이 특징은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Q, W, 델타 U 중에서 여러분 하나의 부호만 찾으면 나머지 부호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하나가 마이너스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는 등압 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V는 nRT죠. PV 꼴 nRT라는 식은요, 사실 특정 순간에 그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특정 순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P1, V1, T1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순간의 압력을 P2, V2, N은 안 변하죠. R은 안 변하니까 그냥 첨자를 구분 안 한 겁니다. T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압력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P1하고 P2는 같습니다. 같으니까 V가 증가하면 T도 증가합니다. V가 감소하면 T도 감소해요. 근데 부피의 변화는 요 항과 관련이 있고 온도의 변화는 요 항과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다음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은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다 똑같습니다. 등압 과정은. 그리고 PV 이퀄 nRT식은 쓸 필요가 없죠. 그건 압력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건데 그 압력은 일정하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등압 과정은 이 세 개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등압 과정은 보통 어떤 경우에 등압 과정이냐면 그냥 천천히 무언가가 일어나면 등압 과정인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적 과정에 준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준정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피스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실린더가 있고 맨날 실린더 피스톤이 깔린다. 여기 피스톤이고 그 위에 추가 놓여 있습니다. 보통 이 피스톤은 무시무시한 피스톤이에요. 마찰 무시하고 질량 무시하고 이런 피스톤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게 끓이면 안 되는데 천천히 끓입니다. 천천히 끓이면 얘가 어마무시하게 느리게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면 속도가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럼 속도의 변화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럼 가속도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이 0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위에서 지금 누르는 대기압은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중력도 일정하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도 일정해야지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등압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아예 명시를 해서 그냥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채로 열을 가하면 느낌이 오죠. 열을 가하면 얘가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W가 플러스랑 열을 가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열을 가하는 순간 Q가 플러스니까 W가 플러스고 델타 U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부피 증가하고 온도 증가해요. 열을 빼앗기면은 Q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W가 마이너스고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점선 찍은 거는 등원 과정이에요. 여기는 PV 이퀄 nRT1, PV 이퀄 nRT2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T1, T2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압력 부피의 곱이 얘가 전체적으로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온도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니까 W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Q도 플러스고 델타 U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구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은 부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 받는 경우, 열 방출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었나? 네. 자, 그다음 단열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과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단열 과정은 열이 차단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Q가 0입니다.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대체적으로는 Q가 플러스이거나 델타 U가 플러스인 경우를 빨간색으로 지금 적어왔습니다. 뭐 100%는 아닌데요. 뭔가 빨간색이 좀 뜨겁고 열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드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 W가 플러스면 델타 U가 마이너스입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단열 팽창하면은 온도가 내려가고요.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 반면에 단열인 상태에서 부피를 줄이잖아요. 부피를 줄이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온도는 올라갑니다. 이게 단열 압축. 이 됩니다. 그럼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과정에서 이제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 상상으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단열 압축은 어떻게 하냐면 피스톤을 그냥 순식간에 딱 누르면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단열 팽창하면은 피스톤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력이 감소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는 V분의 nRT인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얘는 변함이 없는데 단열 과정의 특징은 압력과 부피의 온도가 전부 다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경우에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감소해요. 그러면 온도가 감소하는 거와 부피가 팽창하는 거, 분자가 작아지는 거,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단열 압축의 경우에는 부피는 작아지고 온도는 증가합니다.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져요. 그럼 당연히 압력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적었나? 자,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점선은 단열 곡선입니다. 단열 곡선. 등원 곡선입니다. 등원 곡선. 등원 곡선이고 요게 바로 팽창이죠.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팽창할 때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열 팽창이고요.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요게 단열 압축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곡선하고 등원 곡선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팁은 등원 곡선보다 단열 곡선이 더 가파릅니다.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요게 이제 카르노 기간의 그 사이클인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원 단열 등원 단열 이런 겁니다. 요 관련된 실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작년에 과학의 날 행사 때 했던 실험인데 피스톤에 불 붙이는 거 이렇게 해서 안에 휴지 넣고 순식간에 단열 압축을 시키면 W가 급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델타 U가 플러스 값이 크게 돼가지고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가서 불이 붙습니다. 예. 뭐 그런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성공을 잘 못해요. 이게 왜 단열 과정이냐면 열이 출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나면 우으 불이 붙죠. 뭐 작년에 과학의 날 행사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여주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름이 만들어가지는 과정은 단열 팽창입니다. 보면 이게 구름이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뜨거운 물을 붓고요. 안에 이제 담배 연기도 잘 되는데 담배 연기 말고 이제 그 향으로 이제 향으로 그 연기 넣는 거는 제가 생략을 했네요. 그 실제로는 이전에 향으로 연기를 넣나 그 뒤에 넣나 모르겠네. 지금 수증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증기는 뭐 머리 오래 걸리노?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은 버리고요. 안에 수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네. 이제 이게 응결핵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향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아니면 성냥을 그냥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응결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결핵 역할을. 이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닫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연기가 안 들어갔다 생각했는지 더 넣는가 보다. 더 넣고 뚜껑을 닫고 이게 누를 때는 서서히 누르고요. 뺄 때 확 빼면 순식간에 단열 팽창이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이제 물이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로 바뀌면서 구름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손바닥에 대고 후 해보고 하 해보세요. 하면 하 하면 따뜻해요. 근데 후 하면 시원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 하면 그냥 몸 안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후 하면은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내뱉어요. 그러면 밖에 나올 때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되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후 하는데 멀리서 하면서 후 하면서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뜨거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후 해도 나온 직후는 단열 팽창이 되기 전이니까 뜨거운 공기예요. 근데 충분히 나오고 나면은 이제 단열 팽창된 이유니까 차가운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부를 때 가까이서 불면 바보예요. 단열 팽창이 되기 전입니다. 최대한 멀리서 불어야지 이게 단열 팽창된 이유니까 차가운 공기로 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배운 학생은 라면을 멀리서 이렇게 불고 물리를 배우지 않는 학생은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 불면 세서 빨리 쉴 것 같지만 뜨거운 공기를 계속 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좀 떨어져서 신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따뜻해질 걸.
자, 요거는 그 이제 마지막 웹툰을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옛날에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웹툰이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인데, 그 주호민 작가가 그 전에 만든 무한동력이라는 그 웹툰이 있었습니다. 작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게 수업 시간에 쓰겠다고 허락을 받고 몇 년 전에 내가 구구절절하게 되게 구차하게 막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보냈는데 네 쓰세요 이렇게 네 글자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허락은 받았으니까 매년 쓰고 있습니다. 무한동력 주호민 그 좀 머리 없으신 분 있잖아요. 하늘고등학교고요. 3학년 1반 물리 수업 시간 이과반이 앞반이네요. 자, 이 소름 돋게도 34페이지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을 배울 차례구나 해가지고 연력학 제일 법칙이 뭔지 아는 사람 수자 얘가 주인공의 딸이에요. 얘가 주인공이라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무한동력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만화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뭘 좀 아는데 하고 옆에 이제 좀 그 급식을 좋아해 보이는 아이가 한 명 있죠. 수자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설명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할 때 에너지 양 변화가 없다는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뭐 제대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착각이죠.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너지 보존 본천. 자, 여기에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부피가 커지겠지? 외부에 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정확한데? 물리를 선택했었나 주홍민 작가가? 아니면 보고 검증을 했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부에서 그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과 요게 델타 U죠. 그래서 외부에 일한 만큼 요 W를 더하면은 가해진 열 Q하고 같다라고 해서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바뀔 뿐이지 저절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만약 에너지가 저절로 생긴다면 무한동력이게 해서 무한동력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동력 장치는 특허를 신청한 사람 1년에도 수십 명인데 대부분 연력학의 기초도 모르는 개인 발명가들이거나 사기꾼들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의 표정이 찌그러지고 있죠.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기억이 안 나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1775년 이후로 연구기관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가 된 거죠. 자, 오늘 수업 끝. 점심 맛있게들 먹고 다음 시간에 연력학 제2법칙 진짜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1법칙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법칙 맞나? 다음 시간 맞을 거야 아마. 아니네. 다 다음 시간에 2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었다.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거든. 무한동력을 연구하는. 그래서 그 만화의 결말에 결국 무한동력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